나무를 옮길 때나 나무 상태가 신통치 않을 때 그 나무 주위에 막걸리를 주어 나무를 회생시킨 사례는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걸리는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나무, 죽어가는 나무를 소생시키는 묘약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주면 자칫 나무를 죽이거나 나무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보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말이 맞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지선다형 OX 문제 풀기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은 둘 중 어느 한 가지로 명확하게 판가름이 나야 시원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전개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먹을 것이 귀하였고 때 안 그리고 자란 사람들도 단백질 부족은 누구나 겪었습니다. 1년이 가도 고깃국 한 그릇 못 먹고 해를 넘기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하니 밥은 엄청나게 먹어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밥그릇을 보면 아마 지금의 가족 모두가 먹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몸보신이 되는 음식은 인삼도 녹용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우리 주위 단백질원이었습니다. 개고기, 개구리, 뱀, 잉어 등 물고기. 시골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이들이 우리 몸에 굉장한 보신을 주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경험한 나름대로 이유나 특별한 경험을 느낀 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단백질 부족 시대에 단백질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년대 못 먹던 시절에 경험하였던 이 영험함을 못 잊어 이미 주위에 영양가 높은 음식이 쌓여있는 70년대, 80년대까지도 겨울에 개구리 잡아먹는 곳 많았습니다. 막걸리를 먹은 나무들이 대체로 이란 60년대의 우리들과 비슷한 환경에 자란 나무들입니다. 마당에 세워져 있던 정원수, 공원에 있는 나무,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입니다. 1년이 가도 비료나 퇴비 구경도 못하고 척박한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니 그곳에는 미생물도 없습니다. 미생물이 먹고 살 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무들에게 막걸리는 바로 우리들이 어렸을 때 해결하였던 개구리나 뱀, 물고기 같은 것입니다. 막걸리 안에 어떤 영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 덩어리인 것도 아닙니다. 막걸리마다 그 성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자료에 나타난 막걸리 성분표에 의하면 한마디로 미생물과 장차 그름으로 분해될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분표에서 보듯이 지금 당장 나무가 빨아먹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가서 반료가 되어 거름으로 변하고 또 미생물이야 이온화되어야 식물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생물이 있어 빠른 시간에 분해되겠지만 앞으로의 퇴비와 유익한 미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알코올이나 그 외 다른 성분이 앞의 얘기처럼 효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무에 막걸리를 주면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는 막걸리를 말로 주어도 나무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으로 변할 때까지 견디지만 어린 나무는 그렇게 주면 오히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반료될 때 나오는 가스에다 또 막걸리 액체에 담긴 뿌리가 그 뿌리에 있던 수분이 거꾸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막걸리가 해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료물도 그렇게 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 이야기에 답답함을 느껴 그럼 나무에 막걸리를 주란 말인가 주지 말란 말인가로 반문할 것입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 상황과 의도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 여기에도 같습니다. 막걸리를 보관하다가 상해서 버리는 막걸리는 이왕이면 주변의 나무들에 뿌리는 것은 좋습니다. 또 퇴비나 비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막걸리로 대용하고 싶다면 반료시켜서 주거나 아니면 생막걸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는 막걸리 미생물로 액비나 퇴비에 부어 막걸리 퇴비를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료가 된 막걸리는 금방 나온 막걸리보다는 좋지만 악취가 난 썩은 막걸리는 안주리만 못합니다. 생막걸리는 효모나 유산균 등 미생물이 살아있어 좋은 점은 있지만
시일이 지나면 식어버려 보관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고, 살균 막걸리는 보존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 균을 죽여내는 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는 병에 한글이나 한자로 생자가 쓰여 있습니다. 살균 막걸리를 주면 그만큼 땅속에서 발효기간이 길어지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버리는 막걸리나 공짜로 생기는 막걸리라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나무 주려고 사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무를 새로 옮겨 심을 때도 막걸리를 주어서 뿌리를 내게 하기보다 차라리 밝은지를 저기한 농도로 타서 뿌리거나, 그것도 없으면 수용성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을 녹여 뿌리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료도 많이 주면 자칫 작물이 시들어 버리지만 이 막걸리도 욕심내어 지나치게 많이 주면 그 막걸리가 발효된 동안의 가스 피해, 심하면 진한 막걸리 용액 때문에 소금물에 배추 절이듯 오히려 뿌리 속 수분이 빠져나와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료에 보면 이 막걸리를 뿌려 진딧물이나 다른 해충을 잡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보기엔 해충을 죽일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식용유나 세제는 해충 후 기공들을 막아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해서 살충하지만 막걸리 속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효모나 유산균들은 그 무시무시한 진딧물을 잡을 수 없고, 만일 알코올이 그 작용을 한다면 양주나 고량주, 하다못해 소주를 쓰는 것이 낫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별의별 자료가 난무하는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믿지 마십시오. 구미가 담기는 내용도 꼭 과학적 원리를 따져보십시오. 혹시나 저 모르는 다른 성분이 있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직접 여러 번이나 뿌려보아도 언제나 역시였습니다. 아마 자료를 올린 분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그 스프레이 힘으로 잎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